구분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복습을 할 때도 100%를 하려고 하지 말고 7, 80%를 목표로 하세요. 정말 힘든 친구들은 50%를 하고 단 이번 주엔 그렇게 했지만 이게 2주 정도 지나가면 더 괜찮아지거든. 왜냐면 쌓이면서 훨씬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3주 정도 됐을 때는 첫 주엔 내가 50% 이해했다고 하면 3주차 됐을 때는 60% 이해해야 되는 거고 점점 이렇게 이해도를 높여야지 당연히 뭘 모르는데 처음부터 100%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공부를 할 때는. 그 욕심을 부리면 빨리 지쳐요. 기대를 자꾸 하지 마. 여러분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가도 된다. 중요한 건 언제 점수라고? 마지막 점수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2월 점수야. 11월까지 점수가 안 나오다가도 12월에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안 하던 애가 12월에 갑자기 점수가 나올 리는 없죠? 근데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는 거라고. 왜냐면 그게 여러분 포텐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건 말이 안 돼.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이게 문제풀이로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사람마다 오르는 시기가 달라요. 저는 9월에 터졌고 일찍 터진 애들은 7월에 터지는 거고 진짜 늦게 터진 애들은 11월, 12월에 터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늦게 터지는 친구, 보통 수학하는 친구, 수학이 마지막에 이렇게 터지거든요. 시험장에서 터져요. 그런 애들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때까지도 50% 안에 못 들었는데 수학으로 2대 가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걔가 갑자기 이렇게 뽀록이다가 아니라 원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풀이로 발현이 안 되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내 시험장의 점수가 내 1년 동안의 최고 점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저도 제가 한양대 시험 기출문제 풀 때 사실 커트라인이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안 나왔거든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편입시험을 봤을 때는 아주 넉넉하게 제가 최초합이었으니까 넉넉한 점수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였어. 제가 80 후반대를 받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시험장에서. 왜 그랬냐면 한양대가 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럼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 자꾸 쌓인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틀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봐도 네가 틀린 문제는 좀 기억을 하거든. 근데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 기억하는 거랑 실전 시험장에서 틀린 문제 기억하는 거랑 이 기억하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시험이 국민대였어요. 근데 뭐 국민대에서 내가 문법 문제를 관계부사 틀린 거야. 만약에. 그러면 알거든? 나오면? 그 느낌적으로 알아요. 내가 뭐 찾아보겠지 개념을. 근데 내가 체크한 정답이 아니야.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머리에 아주 각인이 돼요. 실전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대를 시험으로 계속 시험을 보겠지. 다른 학교 시험에서 관계부사가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맞추겠지 당연히. 내가 그 개념을 공부할 거니까. 국민대 시험은 날렸지만 다른 학교 시험에서 절대 그걸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럼 제가 엄청 열심히 하겠죠, 그거를. 다른 학교에 나와. 맞추겠지. 그럼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쌓여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수학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쌓이고 수학도 쌓여. 그러면 뒤로 갈수록 공부를 하는 애들은 시험을 어떻게 볼까? 잘 봐요. 근데 뒤로 갈수록 물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힘드니까 시험을 토요일 날 보거든. 토일에 보통 보니까 금토일 이렇게 봐. 그러면 여러분 월화수목금을 그땐 수업이 없잖아. 종강을 하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때 자습시간 엄청 확보하고 금토일에 시험을 짝짝짝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12월, 1월 되면 애들이 체력이 안 남아 있잖아. 어떻게 하겠어? 금토일 시험을 여러분 하루에 2개씩 봐. 일요일날 끝날 때 마지막 시험 볼 때 어떨까? 그 지쳐요. 진짜 휴지 쪼가게 된 느낌이에요.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때 당연히 일요일날 자겠죠?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절을 해? 일요일날 뭘 못해, 시험 끝나고. 기절을 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어떨까? 수업이 없다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샤워. 역시 일어나면 샤워해야죠. 그죠? 씻어야죠. 근데 일어나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야지. 학원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7시 20분, 7시 반까지 등원하니까 그때는 체력이 힘들어서 그때까지 못하죠. 9시 정도에는 가야겠죠.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학원에 개방해요, 여러분. 종강하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가든 도서관 가야 되잖아. 될까? 힘들죠. 왜 힘들까요? 강제성이 없잖아. 아무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도 하지 않고요. 왜냐면 종강을 했다고. 선생님도 안 찾죠? 근데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찾아요. 그래서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는 전 단톡방을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석기쌤도 그럴 텐데 종강하고 나서 단톡방을 봐서 매일 아침 9시까지 저한테 인증을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 당연히 토일은 제가 안 합니다. 뭐 시험 보러 가는 것까지 인증하라 하지 않아요. 시험 보러 가겠지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까지 갈래요. 마지막 시험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해이해지지 않도록 계속 공부할 자료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합격해요.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힘든 거죠.